여러분, 오늘 휴일인데요. 휴일을 맞이해가지고 벌써 네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길게 오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짧게 짧게 하면서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짧게 짧게 하면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올리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네 번째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가바미와 꿀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식후의 혈당이 높아져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 또 식후의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복부 비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마른 비만이라는 또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비만과 복부 비만이라는 것은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원래 체격을 보면은 체격이 원래 크고 퉁퉁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체격 자체가 크면서 뼈대가 굵고 이 체형 자체가 크면서 배가 좀 나오면은 그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원래 체형은 마른 체질인데 배가 나오는 거, 그게 굉장히 문제가 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른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마른 비만으로 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체격은 마른 체격인데 복부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복부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지 허리를 자꾸 수선집에 가가지고 바지 허리를 사이즈를 늘려서 수선을 해서 입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허리 사이즈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 체형은 마른 체질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승열이 저 사람은 좀 마른 사람이로구만 이렇게 이제 마른 체형으로 보이는데 복부 사이즈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그랬다 그거죠. 그렇게 복부 사이즈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식후의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중도 좀 불어나고요. 그래서 내가 현미가 좋다, 어쩐다, 현미가 좋다는 얘기들 많이 방송이나 이런 건강 프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미를 먹어봤습니다. 현미를 먹는데 현미를 먹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현미를 먹냐면은 백미 50%, 현미 50%, 그래서 반반 섞어서 먹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아주 현미를 한 10%도 안 되게 현미를 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현미가 아니에요. 그냥 백미를 먹는 거라고. 현미를 섞는다면은 50대 50. 그러니까 반반으로 섞어야 그걸 현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겨우 한 10% 정도 섞는다는 거는 그건 현미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50대 50으로 백미와 현미를 섞어서 그렇게 밥을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요. 현미가 나한테는 맞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예요. 빈혈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현미를 안 먹었었거든요. 현미를 안 먹고 도로 이제 백미만을 먹다 보니까 계속 또 복부 사이즈가 나가는 거야. 복부 사이즈가 늘어가고 혈당이 높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꾸 정보를 찾아보고 하던 중에 가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가바 현미라는 걸 주문해가지고 백미 50%, 가바 현미 50%를 섞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바 현미를 먹기 시작하고서부터 복부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내가. 복부 사이즈가 그렇게 마른 비만이라고 하던 그런 복부 사이즈가 계속 줄어들더라고. 여러분들 내가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복부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복부 비만으로 걱정하시는 분들, 가바 현미를 백미 50, 가바 현미 50을 그렇게 섞어가지고 50대 50이죠. 그렇게 섞어가지고 가바미를 먹어보십시오. 복부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볼록 나온 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가바 현미를 계속 먹습니다.
근데 이 혈당 문제로 이 쌀이나 이런 뭐 곡류를 먹으면 그 곡류가 탄수화물 성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류를 먹으면은 식후의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이 곡류가 탄수화물이. 그래서 이 의자에 앉아서 육체적인 일을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그 사무나 보고 정신노동하는 사람들은 이 하루에 한 끼만 밥을 먹어요. 하루 한 끼만 밥을 먹고 두 끼는 뭐 야채, 그다음에 고기 이런 걸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육체를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나는 육체를 많이 움직여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많이 움직이려면은 힘을 내려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나는 삼시세끼 이제 그 밥을 먹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쌀밥 50%, 그다음에 이제 가바 현미 50% 그렇게 해서 그거를 먹는다. 그래서 내가 복부 비만을 엄청나게 줄였다. 겁니다. 뱃살이 나오는 걸 줄였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그 혈당 관리를 하고 혈당이 높아져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꿀이잖아요, 꿀. 근데 의사들은 말이죠.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그 혈당이 높아지는 사람은 혈당이 높아져서 그 당뇨를 걱정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꿀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설탕이나 꿀이나 똑같다. 똑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절대 먹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식후의 혈당이 많이 올라가서 걱정이고 요즘에 그 혈당 관리를 위해서 내가 식후에 꼭 여주즙도 계속 마시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꿀이라는 걸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꿀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꿀을 상당히 많이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혈당 관리를 하느라고 꿀을 전혀 끊었어요. 꿀을 그냥 아주 완전히 안 먹었었죠.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꿀에 관한 정보를 보니까 꿀은 말이죠. 그렇게 설탕과 차원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꿀을 한번 꿀을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복에는 혈당이 낮잖아요. 공복 혈당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일 때 꿀을 한 숟갈 먹습니다. 꿀을 한 스푼 먹고 1시간 후에 혈당을 재보니까 말이죠. 공복 혈당이 100이었었는데 꿀 한 숟갈을 먹고 1시간 후에 혈당을 재니까 95가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오히려 5가 그러니까 공복 시에는 혈당이 100이었었는데 공복 시 혈당보다 5가 더 떨어진 95가 나왔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꿀 한 스푼을 먹으면 말이죠. 꿀을 먹고 나서 30분 후에는 혈당이 오릅니다. 그것도 단 음식이니까. 혈당이 오르는데 1시간 후에는 분명히 혈당이 내려갔어요. 오히려 혈당이 떨어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꿀이 사람한테 좋다는 건 확실합니다. 내가 아주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설탕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설탕은 1시간 후도 계속 혈당이 높아져 있습니다. 높은 상태로 돼 있어요. 근데 꿀은 안 그렇단 말이죠. 꿀은 한 스푼을 먹고 나면은 30분 후에는 혈당이 오르는데 1시간 후에는 바로 혈당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꿀이 참 좋은 거로구나 새삼 내가 느꼈는데 내가 얘기하는 꿀이라는 거는 요즘에 설탕을 먹여서 생산하는 가짜 꿀 있잖아요. 사양꿀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양꿀은 안 됩니다. 사양꿀은 안 되고 내가 얘기하는 건 진짜 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꿀 상품이 쫙 진열이 돼 있잖아요. 근데 꿀 상품을 이렇게 보면 뭐 한국 양봉 뭐 조합이니 이런 데서 그 인증 마크가 붙은 제품이 있어요. 그런 게 믿을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게 진짜 꿀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꿀을 갖다 먹어보면 분명히 1시간 후에는 오히려 처음 혈당보다 더 떨어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꿀에는 말이죠. 꿀은 당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설탕은 당분만 있지만 꿀은 당분만 있는 게 아니라 꿀에는 여러 가지 아주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혈당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꿀을 조금씩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꿀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요. 이 혈당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식후에 바로 꿀을 먹는다는 건 안 좋죠. 왜냐하면 식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인데 올라가는 상태에서 또다시 그 당분을 먹게 되면 더 올리니까 안 좋고 평소에 그 혈당이 낮았을 때 그리고 공복시나 이럴 때 꿀 한 스푼을 먹어라. 그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꿀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는 삼가하시고 좋지 않고 하루에 한 스푼 정도 그렇게 먹는 거는 건강에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리 혈당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도 무작정 꿀을 멀리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당뇨가 심해가지고 진짜 뭐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든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정도 그 정도 심한 당뇨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꿀도 먹어서는 안 되고 약간 뭐 당뇨 조절이나 하는 그런 정도라면 건강을 위해서 당뇨 조절을 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꿀을 멀리할 필요가 없다.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하루에 한 스푼 정도 그렇게 먹는 게 바람직하다. 내가 철실히 느꼈어요. 아니 공복이 혈당을 재니까 100인데 꿀을 한 숟갈 먹고 나서 1시간 후에 혈당을 재니까 95가 나오더라니까. 오히려 처음 혈당을 쟀을 때보다 오히려 더 혈당이 떨어졌어요. 꿀이라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바미와 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진짜 꿀은 혈당을 조절하고 혈당을 관리하는 분이라도 조금씩 먹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네 번째 녹화는 이제 끝맺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고요. 이제 다음 주나 아마 그때 가서 또 시간이 나면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